IB 과정 정말 길고 힘든 여정이죠.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기까지 모든 게 순조로워 보이다가도 어이없게 단 하나의 숫자, 바로 이 예측 점수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예측 점수의 위험한 함정이 뭔지, 그리고 이 함정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예측 점수가 무려 42점. 와, 정말 대단한 점수잖아요. 이 점수 덕분에 그토록 가고 싶었던 꿈의 대학에서 조건부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미래는 탄탄대로처럼 보였죠. 하지만 몇 달 뒤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실제 IB 최종 점수는 38점이었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무려 4점이나 떨어진 거죠. 그 결과는요, 정말 잔혹했습니다. 꿈만 같았던 대학 합격은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말 그대로 물거품처럼 사라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안 하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이 점수 시스템 안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비밀 같은 게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예측 점수, 영어로는 predicted grade, 줄여서 PG라고 부르는 이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건 확정된 공식 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학교가 우리 학생이 이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예측해서 대학에 미리 알려주는 하나의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예측이라는 게 순수하게 학생의 학업 능력만 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바로 각 학교가 가진 고유의 문화가 이 예측 점수에 아주 깊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학교의 교육 철학이나 뭐랄까 외부의 시선 같은 것들 말이죠. 학교 문화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왼쪽의 보수적인 학교는요, 예측의 정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신중하게 점수를 줍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공격적인 학교는 명문대 합격률 같은 겉으로 보이는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실제보다 점수를 좀 더 후하게 아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위험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위험천만한 점수 뻥튀기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 작동 방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가장 흔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 성적 과대평가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보세요. 첫째, 학교가 실제 IB 시험보다 훨씬 쉬운 자체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둘째, 시험이 쉬우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겠죠. 셋째, 학교는 바로 이 높은 내부 성적을 근거로 아주 후한 예측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 IB 시험을 보고 나면 학생들은 상상도 못했던 점수 하락, 즉, 이 현실과의 격차와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학교들은 학교 전체 평균 점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HL 한국어 A나 영어 B처럼 상대적으로 고득점이 쉬운 과목을 선택하게 유도하기도 해요. 또 공식 IB 점수랑 똑같이 1점에서 7점 척도를 쓰는 자체 성적표를 만들어서 마치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 같은 건 아예 없는 건가 싶으시죠? 물론 IB 시스템 안에도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 바로 IB 본부가 직접 시행하는 모더레이션이라는 절차인데요. 이건 뭐냐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채점한 IA 같은 내부 평가 과제물 샘플을 IB 본부로 보내서 다시 검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채점 기준에 맞게 점수를 조정하는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학교가 점수를 너무 퍼줬다 싶으면 이 과정에서 점수가 깎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더레이션이라는 건요, IA 같은 내부 평가물에만 적용될 뿐 정작 대학에 제출되는 예측 점수 자체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는 못해요. 예측 점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힘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이 예측 점수라는 보이지 않는 함정에서 우리 아이를 지킬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학교에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자, 받아 적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하나면 사실상 그 학교의 정직성 성적표를 받아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이 학교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혹은 얼마나 뻥튀기가 심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학교의 학업 수준을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학교 내부 시험이 너무 쉽거나 채점 기준이 고무줄이라면 그건 예측 점수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질문입니다. 이 부풀려진 예측 점수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를 본 선배가 있었는지 그 현실적인 결과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예측 점수는 절대적인 약속이 아니다. 그것은 학교의 문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추정치일 뿐이다. 이 사실 하나만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첫째, 예측 점수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 둘째, 그 배경에는 학교의 문화가 있다. 셋째, 학교 내부 시험이 유난히 쉽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감춰진 진실을 알기 위해선 반드시 학교에 직접 과거 데이터를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중요한 질문들 앞에서 과연 여러분 자녀의 학교는 얼마나 솔직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 대답에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